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3일 미국 마감 시황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이 어제 장중에 제가 미국 장중에 점검을 좀 잠깐 했는데 고용 보고서가 나와서 좀 안도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장중에 반락을 했습니다. 연준의 어떤 기조, 금리 인상 기조를 꺾을 수 없겠구나라는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갑자기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구나라는 걸 확인 사실 받은 그런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 FED, 제롬 파월 의장의 힘이 가장 막강합니다. 미국은 이 연준 의장이 뭐 20년씩도 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대통령, 5명의 대통령을 벤 버냉키라든지 과거에 많은 그 연준 의장들이 수많은 대통령을 모시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되었었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 바뀌면 뭐 금융감독원장도 바뀌었고 금통위 의장도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문제가 있죠. 예. 한 분야에 대해서 순수한 전문가가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금융 정책이 바뀌면 안 되거든요. 예. 금융 정책은 경제 정책은 100년 대계입니다. 뭐 우리나라 교육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근데 뭐 대통령 5년마다 바뀌면서 이렇게 뒤집었다 하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은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임제이기 때문에 뭐 잘하면 한 번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지금 좀 안 좋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다. 네. 어쨌든 금리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고용보고서 좀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용보고서 내용이 괜찮습니다. 일자리가 31만 개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업종, 의료 서비스, 그 다음에 소매업, 제조업, 금융업, 네, 다 해서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이제 일자리는 증가했는데 이제 이걸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일을 안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페나 식당이나 고깃집 알바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네요. 지금 시급이 뭐 10,000원인데 15,000원 해야지 뭐 올까 말까. 네, 그 정도로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지금 바로 임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우리 임금이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확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물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는데 뭐 다양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어떤 구매자 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합산되었던 어떤 이제 물건들이 올라가는, 물건의 가격이 그냥 순수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번 부분은 임금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냥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그냥 다 올라가는 건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골디락스 장세가 될 수도 있겠다 뭐 얘기하는데, 골디락스가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되면 뭐 탄탄하고 뭐 경기가 계속 유지되면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는 현상을 연준에서는 잡을 겁니다. 그게 지금 증시를 잡는 거거든요.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돈의 흐름이 자꾸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니까요. 금리가 높으니까 돈은 수익이 나는 곳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 기술주가 이제 계속 조정을 받는 겁니다. 얘네들의 성장률,
얘네들의 어떤 매출액, 영업이익률 증가율보다 이자가 더 많이 주는데, 이자가 더 안전하고 좋은데, 이런 식으로 돈이 저쪽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장중에 봤던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과 현재 장이 끝난 이후에 보니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애플도 1% 정도 상승하다가 뒤집어졌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 상승하다가 뒤집어진 거. 장대 음봉이 나온 거죠. 시가가 높게 형성되었다가 뭔가 기대감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지금 많이 봤었잖아, 힘들잖아 했는데 그거를 뭉개면서 뒤집어진 거거든요.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맞죠? 뒤집어졌죠. 전부 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장대 음봉. 하락 장악형이 나왔네요. 캔들로는. 네, 좋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 장악형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승분을 장악하면서 하락한 거죠. 캔들 하나가. 이게 이제 뭐 잉태형도, 하락 잉태형도 있고요, 장악형도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존슨앤존슨, 피자, 이런 건 완전 하락 장악형이죠. 그렇죠? 어제 상승분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 에너지는 좀 그나마 좀 괜찮았고, 근데 뭐 나머지는 다 안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 차트 좀 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저점이 완전히 2400이 이제 무너지려고 하는데, 다음 주 뭐 2400 깨지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렇겠죠. 어쩔 수 없겠죠. 예. 다우산업지수, 와, 이 완전히 하락 장악형이죠. 그렇죠? 이 상승분을 하락 음봉이 강하게 장악을 했습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이 망치형 캔들이 나와서 이제 좀 전환되나. 보통 이제 망치형 캔들이 나올 때 특징이 갭 하락, 갭 상승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종가 대비 그 다음날 종가가 낮게 출발해서 쭉 밀립니다. 그렇죠? 밀렸다가, 근데 이 하락분을 매수세로, 강한 매수세로 잡아 끌어올려서 양봉을 만들면서 끝이 낸 거죠. 그러니까 종가가 시가보다 높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망치형 캔들인데, 이게 고점에서는 이게 교수형 캔들이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는 끝날 무렵이다. 이제 사람이 이게 교수대에 목이 매달려서 죽는 마지막 고점 신호일 수도 있는데, 이제 바닥에서는 이게 저점 신호인데, 뭐 그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현재 차트의 위치가 너무 이제 높은 거죠. 문제는 이 보시면 나스닥의 위치가 여기 이 캔들이 여기서 나왔으면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데, 이제 신뢰도가 조금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단기 추세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 좋았던 부분은 단기 추세선을 이탈했다. 네. 여기서부터 추세선을 껐을 때 여기서 이제 어제 시가를 이제 갭 상승시키면서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떤 추이가,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추이가 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주도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미증시가 좀 반등했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마무리되었다는 점을 좀 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음 주도 조심해야겠죠? 무리하게 단기 매매 진행한다거나,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늘린다거나, 지금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또 한번 계속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스탠스를 어떻게 유지하자고 했죠?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는 자세, 관망하는 자세로 가자고 했습니다. 비가 막 소나기 오고 있어요. 처마 밑에서 좀 기다리는 거죠. 저 앞에 불이 났습니다. 네. 뭐 불을 끄러 도와주러 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불난 곳에 휘발유를 부을 수는 안 된다. 휘발유를 사가지고 더 부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뭔가 방향성을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뭔가 방향성을 찾고 탐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근데 확률적으로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하방으로 계속 잡고 있고, 연준에서 의도가 계속 하방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계속 냉랭하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주식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세대가 좀 무너진 부분,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본인의 투자 판단을 잘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투자 의견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저의 의견을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파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저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매수 버튼, 매도 버튼, CMA 현금 잔고 증대, 뭐 이런 것들을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거죠. 제가 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MTS 좀 핸드폰 좀 주세요, 제가 누르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인 버튼은 본인이 누른다는 거, 런칭 버튼은 본인이 누른다는 거, 스타트 버튼, 셀 버튼, 바이 버튼은 본인이 누른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투자 자산은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알고 있는 선상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자꾸 남 탓하지 마시고, 본인 탓. 한 번은 남 탓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반복적으로 두 번, 세 번 되면 본인 탓을 하는 게 현명한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냉정한 곳입니다. 눈 뜨고 코가 베이는 곳입니다. 위험한 곳이니까요. 잘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